안녕하세요 여러분. 절대 정직 최고의 점포 정보를 공유하는 점포라인 TV입니다. 오늘은 다른 곳에서는 듣기 힘든 당구장 정보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꼼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힘들게 모신 전문가들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점포라인 당구장 전문 공인중개사 홍석범 부장입니다. 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점포라인 김태하 팀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점포라인 황규남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어떤지 한번 황규남 부장님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과거에 비해 당구장 매장 수가 솔직히 줄어든 건 당연합니다. 나라에서 아무리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힘든 건 마찬가지거든요. 한 5년 전만 해도 보통 한 당구장 매장이 대략 못 잡아도 한 3만 4천 업종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18,000에서 한 2만 전 정도가 이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전에는 남자분들 뭐 술 한잔 하고 당구장 가고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문화였잖아요. 그때는 좀 어떠한 얘기들이 있을까요? 2017년 이제 12월에 금연법이 생겨나면서 1차적으로 당구장에 대위기가 있었어요. 사람들 고정관념 자체가 당구장 PC방에서 담배를 안 피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었는데 의외로 금연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스포츠화 되길 바라는 분들한테는 반응이 좀 괜찮았었어서 쭉 올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직격탄을 맞은 거죠. 자재비 물가 인상했죠. 그 다음에 인건비가 인상되면서 최근에는 조금 혼자 운영하시는 그런 형태의 당구장이 좀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좀 바뀐 상황이 뭐냐면 예전에 2019년도 이전에는 먹자 상권에 술 한 잔 마시고 편하게 올 수 있는 그게 이제 중대 전용 구장이 많았는데 9시, 10시까지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당구장 그 손님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폐업을 많이 했고요. 오히려 주거나 또 다른 쪽은 그 대대 전용이 많이 생겼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호회 분들이 지금 되게 많이 생겨났거든요. 정말 내가 치고 싶어서 가기 때문에 그런 대대 전용에 많이 사람들이 많이 오히려 가고 안정적인 있습니다. 매출을 가져가실 수도 있겠네요. 여전히 당구장 창업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보통 창업하시는 그런 분들의 뭐 연령대나 뭐 스타일은 어떻게 되세요? 보통 이제 창업하신 연령대가 정년 퇴직을 하시고 60대 이후의 분, 그러니까 나는 뭐 놀이터 삼아서 이거 좀 차려서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놀아보겠다. 그러니까 큰 수익은 바라지 않고 저렴한 물건을 찾는 분들이 계시고요. 보통 이제 젊으신 분들은 회사를 이제 그만두시고 당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대대를 많이 치신 분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동호회도 많고. 그러니까 자기 손님을 데리고 아니면 자기 동호회 팀을 데리고 와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좀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지금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제 내가 당구장을 차리겠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먼저 고려해야 될 상황은 신규 창업이냐 아니면 권리금을 주고 양도양수를 할 거냐. 근데 이 신규 창업은 장점으로는 신규로 하다 보니까 뭐 다 매장이 새 거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그런 장점이 있고, 리스크로는 처음에 이제 오픈을 하고 나서 기존 고객이 없기 때문에 뭐 3달이나 6달 정도는 뭐 매출이 발생 안 하고 좀 고생하실 수 있는 그런 좀 단점이 있고요. 권리금 주고 양도양수를 했을 경우 거기는 기존 그 매출도 기본이 깔려 있을 거고요. 단골 손님도 어느 정도 기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정적인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당구장이 약간 시설 업종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시설 업종이에요. 그래서 신규 창업을 한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뭔가 시설비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대대 중대라고 부르는 그런 다이가 한 개 대략적으로 얼마나 하죠? 중대 같은 경우는 보통 중고가 있고 신규가 있는데 중대 같은 경우는 모델명에 따라서 틀려요. 구형이 있고 신형이 있고 수입이 있고, 대대 같은 경우는 정말 수입과 국산의 차이가 천차만별이고요. 금액도 중대보다 한 5배 이상 비싸요. 단위가 10만 원 단위인가요? 100만 원 단위인가요? 100만 원 단위. 100만 원 단위예요? 그러니까 대대 같은 경우는 보통 국산 같은 경우는 정말 700만 원에서 뭐 1,500만 원 사이도 있고 외산 같은 경우는 뭐 1,800만 원 이상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시설업으로 불리는 업종들이 약간 권리금을 좀 주고받기가 수월했었거든요. 특히 예전에 코시국 전에는. 그래서 당구장 같은 업종들이 양도양수 시장에서는 더 선호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양도양수를 만약 한다고 하면은 이러한 권리금을 어떻게 잘 평가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3가지가 있어요. 보통 이제 뭐 바닥 권리금, 그다음에 시설 권리금,
그다음에 영업 권리금. 당구장 같은 경우는 보통 커피점이나 뭐 다른 이제 1층에 들어가는 이제 뭐 그게 아니기 때문에 바닥 권리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시설 권리금과 영업 권리금. 근데 저는 여기서 제 가장 큰 게 영업 권리금을 생각하는데 시설 권리금은 어떤 걸 따지냐면 중대 전용과 대대 전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대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저렴한데 대대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거보다 몇 배는 비싸기 때문에 이거를 잘 알고서 그 시설 권리금을 책정을 해야 되고요. 이 영업 권리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내가 수익을 버는데 권리금 책정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는 그 측정하는 거를 어떻게 보냐면 권리금 회수 기간으로 보는데 권리금 회수 기간은 보통 매수인 입장에서는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로 보세요. 매도인 같은 경우는 12개월에서 24개월을 보세요. 그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해서 월 순이익이 500을 번다. 그러면은 매수인 입장에서는 6개월, 권리금 3천에서 6천을 설정이 되고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12개월에서 24개월이니까 6천에서 1억 2천까지 그걸 권리금 받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갭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거를 조율하는 게 저희 뭐 몫이라고 봅니다. 창건에 따라 좀 대략적으로 형성되는 권리금이나 뭐 아니면은 수익에 따라서 좀 요 정도 수익이면 보통 요 정도로 거래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코땡땡 이후로는 솔직히 판단하기가 너무 그렇죠, 쉽지는 너무 않습니다. 어렵죠. 예, 왜냐하면은 코땡땡 이전에만 해도 뭐 강남이라든지 서초라든지 기준점을 잡았을 때는 60평 기준이면 대략적으로 최소 한 1억 5천에서 최대 뭐 3억까지도 가고 이제 이렇게 진행됐던 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0-40% 정도는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권리를 주고 들어갔으면 투자 대비인데 결론적으로 내가 회수 조건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월세입니다. 이게 월세를 따라가지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순이익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적다 보니 많이들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보통 기존 매장을 같이 내가 양도 양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가시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고 거기 걸리면은 내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차라리 하겠다. 그 돈이면은 내가 더 중고 그렇죠. 사서 예. 저는 추천을 좀 하자면은 외곽 쪽으로 추천을 좀 많이 드리는 게 외곽은 월세도 저렴하면서 뭐 100만 초에서 뭐 몇십만 원대까지 이렇게 지정돼 있고 큐 다이도 보통 한 6대에서 7대 정도로 이제 중대와 대대로 하시는데 그래서 또 권리금도 뭐 한 2천에서 5천 사이 정도면은 권리를 충당하게 들어가실 수가 있고 당구장도 대표적인 시설업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시설업과 당구장은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게 당구장은 어쨌든 손님과의 사이에 있어서 서비스 성질이 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코땡땡 이후에 의외로 계약이 되게 많았었어요. 손님들이 자신 있게 권리를 계약할 수 있었던 이유를 가만 살펴보니까 다만 이게 시설에 의해서만 매출이 오르고 내리고 그런 게 아니고 조금 서비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좀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한 조금 더 활발하게 계약을 좀 하셨던 시기인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 있던 편의점 같은 경우 일매출을 따지고 보통 고깃집 같은 건 테이블 단가를 따지잖아요. 그런 게 혹시 당구장에도 있나요? 그거는 보통 상권에 따라서 먹자 상권 같은 경우는 월세가 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월세가 비싸면 당연히 요금을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거 상권도 정말 대로변에 좋은 상권이면 월세가 비쌀 거고 아니면 이면이면은 쌀 거고 그다음에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는 보통 뭐 80평에서 100평이면 400에서 500 정도 돼요 월세가. 근데 그런 분들은 당연히 월세가 비싸다 보니까 그냥 뭐 대대 같은 경우는 한 2,500원, 중대 같은 경우는 2,000원.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상권에 따라서 틀리고 월세에 따라서 틀리고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이제 신규로도 할 수 있고 양도 양수로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시설업이지만 약간 서비스업적 측면을 가지고 있고 권리금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방식에는 뭐 세 가지 정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상권이나 월세에 따라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튼 창업하시는 분께서 잘 보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일 것 같고요. 거기서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초보 창업자, 당구장 한 번도 운영 안 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당구장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초보 창업자, 당구장 한 번도 운영 안 하시는 분들은 양도 양수로 가셔라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려요. 예. 그리고 큰 거를 하지 마시고 중대 전용이든 혼합 구장이든 조금 작은 구장 그리고 이 먹자 쪽보다 주거 쪽으로 좀 단골 손님들이 좀 유입이 돼 있는 매출이 좀 어느 정도 받쳐주는 그래야 그분이 처음 가서 좀 운영이 쉽나요? 난이도가 낮나요? 훨씬 쉽죠. 그 경력자나 이제 많이 운영하셨던 분들은 신규 창업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 자리를 보는 게 그만큼 능력이 있으셔야 되고 그런 거를 자신 있게 발품 파셔서 정말 내가 신규로 차릴 거야라고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게 맞는 거고 초보 창업자나 당구장 운영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작은 매장을 처음에 운영해 보시고 경험해 보시고 그 다음에 키워서 나가는 것도 저는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대한당구연맹에서 그동안 엄청나게 노력을 좀 기울여서 얼마 전에 빠졌죠. 그래서 2022년 3월에 이 정화구역 심의 업종에서 빠지면서 완벽하게 이제 뭐 그런 거에서 다 벗어나게 된 그러니까 거죠. 학교 앞에 바로 앞에 생겨도 상관이 없다. 없게 된 거네요. 네. 우와.